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성인의 행복에는 사랑이 바탕이 된 결혼, 출산, 육아, 그죠? 이런 것들을 겪어나가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책임감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 꼭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네, 정우성 씨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 아이를 축복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혼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편이 되는 문가비 씨는 이제는 미혼모, 그죠?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뭐 의식 있는 척하고, 뭐 사상 있는 척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또 인기는 인기대로 얻고, 모든 것들을 양쪽에서 다 갖고 싶어 했던 정우성 씨가 처음으로 이제 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혼외자로 놔둔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릴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정말 원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그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면 자신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허나 아이는 보호할 수 있죠. 무엇을 선택하든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법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또 연예 기자들이 또 가십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이 심리학적인 보고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미국의 계급과 결혼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K. 하이머워츠 맨하탄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자면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이 자녀의 양육과 자신의 결혼 생활을 별개로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나의 결혼 생활, 아이는 누구든지 알아서 키워. 그러니까 편부든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혼율이 40%, 또 아이들의 3분의 1이 싱글맘에 의해서 양육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기록에 의하자면, 연구 결과에 의하자면 편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비율이 40년 동안 3배나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하이머워츠는 결혼한 자본가와 또 독신의 프롤레타리아, 이 양쪽이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회의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는 흑백 인종 간의 갈등이 아니라 결혼을 한 자본가, 결혼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자본가와 결혼 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했다가 실패한 이런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갈등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죠. 그죠? 사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지식이라든지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된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혼 가정에서 보면 대부분, 그죠?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이혼 가정이 확률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 사회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자면 1960년대에 저학력의 이혼율이 확실하게 증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 사회에서 대졸 여성의 이혼율은 많이 감소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졸 이하의 여성의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연구를 해보니 싱글맘 자녀의 36%가 빈곤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2000년 이후에 대졸 학력의 싱글맘은 10%밖에 안 되는데, 반대로 고졸 이하의 싱글맘은 36%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편부모 가정의 증가는 결국에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싱글맘에 의해서 양육된 아이들은 자라서 36%가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양친이 있는 경우에도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약 6%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서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 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10년 후에 순 자산의 축적을 봤을 때 약 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평균치니까 개별적으로는 다를 거예요. 정우성 씨는 지금도 한 400억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정우석 씨에는 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빈곤층 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또 일탈, 범죄, 조기 임신, 마약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은 보수가 낮고 또 지위가 낮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부와 어떤 빈곤과 또 범죄, 이런 것이 대를 이어 세습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다시 편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미국식 결혼관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성인의 판단, 성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미국식 제도가 결국 아이의 양육, 그 신성한 의무, 이것을 저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혼율과 혼외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결혼 제도는 결국 해체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 불평등과 사회 계층의 어떤 이 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또 아이들의 인권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인권, 평등, 그다음에 부의 어떤 공정한 분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던 정우성 씨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무엇을 결정하든 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주말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